이게 주택 임대차가 사례가 나오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그랬어요. 여기처럼 먼저 대항력을 갖춘 경우 하나는 케이스하고,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주택에 임차권 들어갑니다. 백성할 때도 그랬죠. 그 두 개를 외우세요. 먼저 임차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의 저당권인 경우,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처럼 먼저 선순위의 임차권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뭐 안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근데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경락에는 임대인 씨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말은 이 어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보증금 발한 채무는 소멸합니다. 모든 권리 의무가 양수인 병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도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 즉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거나 경매가 되면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했으면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지 의사를 푼다 그랬죠? 배당 청구할 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청구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있고 후순위에 소액 최우선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2억 8천밖에 못 받았다. 그럼 얼마를 못 받았느냐? 2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보증금 전액이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여전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처럼 겸유하게 된다. 2번 전액 받지 못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먼저 3번 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해지하고 보증금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은 저당권 설정 후에 보증금을 정액했어요. 그럼 그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수령할 수 없다.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먼저 인도하라는 게 아니고 인도와 보증금 수령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법조문이니까 암기하세요. 76번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죠. 그럴 때는 대항력이 있어야만 우선 면제권도 생깁니다. 따라서 4월 21일 날 요건을 갖추면 이 길 0시부터 발생합니다. 다음에 자 3번을 먼저 보면 우선 변제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그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가는 건 평등 배당이라 했습니다. 채권 가격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4번을 먼저 보면 원래 대지 가격에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지만 대신 반드시 저당권 설정할 당시 대지의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4번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 가격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일망점 반드시 건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건물이 있을 때만.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 사건 심판법 일부가 준용됩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이 답인데 2번은 며칠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암기하라 그랬어요. 갑의 주택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봤자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병이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나가시죠 라고 말하니까 이 임차인이 계속 이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 그래서 경락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말은 을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적시라는 겁니다.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 아니고 대금 확보는 적시 대항력 취득합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적시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경락대금 완납시, 요즘은 매각대금이라고 그러겠죠. 매각대금 완납시 대항력 취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적시라 그래도 돼요.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대금 완납시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77번은 1번이 틀렸죠. 주택은 20분의 2지만 상가는 100분의 9지 않습니까? 다음에 2번 임차인은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해서 갱신 후에 연체기 3기됐다. 그럼 갱신된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주택에서 나왔어요. 주택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동의 얻은 전대입니다. 동의 얻은 전대의 경우 전차인도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의 행사하는 겁니다. 대의 행사하는 거. 다음에 79번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특수한 저당권 일종으로 본다 했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럴 때 우선 변제 받을 때 지연이자 몇 년만 받을 수 있다? 1년분.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봐봐요.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장차 발생될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면 이걸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라 그러고, 가등기 하지 않고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입니다. 그러나 양도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아직까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갑에게 있죠. 담보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한다? 변제기 횡가 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를 다 거쳐서 뭘 취급해야만이? 청산금을 취급해야만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용수익도 여전히 누가 한다? 설정자가 사용수익합니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사용수익도 여전히 누가 한다고? 갑이 합니다. 자,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에 할 수 있게 없게 아예 판례가 정식으로 나왔어요. 2번 거기에 나옵니다. 양도담보권에 의해서 물상대에 할 수 있다.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물어본다고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에게도 물상대의 이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처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5번 양도담보권자에게도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연이자 몇 년분이라고? 1년분. 그게 1번 아닙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포함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청산 절차를 거칠 때 기속 청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청산금이 얼마라는 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줍니다. 요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죠. 따라서 채무자 등은 그 평가액에 불만, 즉 다툴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청산금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받을 따지 가등기에서 봉등기 절차 거절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라. 양도담보의 경우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연이자 줘야 됩니다. 단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는 안 된다? 변제기가 지난 후 10년의 경과이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변제 말소 청구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이거죠.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앞으로 벌써 되어 있습니까? 양도담보권자앞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나 아직까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초로 병의에게 처분할 수 있다니까. 그럼 병이 양도담보라는 것을 모르고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니까. 이제는 변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다음에 79번 1번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맞습니다. 언제 때를 기준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합니다. 그 이후의 개조 등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한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3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관리단이 서면 동의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용 부분 병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위임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에 5번을 먼저 보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심지어 임차권일 수도 있다.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인 그런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권이 대지권이 임차권이면 당연히 뭘 지급해야 된다? 시로 지급해야 됩니다. 시로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뭘 먼저 보느냐? 집합법에서 일체성을 봐야 됩니다. 19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90페이지 펴보면 공용 부분 기속이 나와 있고 요약집에 2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는 여러분이 빵꾸가 날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어요. 나오기도 하고. 자, 192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2번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3번 덕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왜가 없죠? 그럼 한 장 오른쪽으로 보면 193페이지를 보면 밑에 대지권과 일체성 나옵니다. 둘 다 일체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제외하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럼 앞에 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는 거는 똑같은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여기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다른 겁니다. 대지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4번 규약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달리 배제할 수 없지만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정하면? 규약에서 정하면. 그래서 요 일체성은 둘 다 기억하십시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입니다. 다음에 80번. 요 80번은 무슨 명의 신탁입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이면 번개처럼 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를 빨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갑과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하면서 AA 부동산을 수탁자 을에게 매수해달라고 대금을 줬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변동이 상대방으로부터 수탁자포로 바로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A가 지금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선의의 A로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입니다. 반드시 계약 명의신탁은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럼 물권 변동은 유효다 무효다? 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이면 물권 변동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을합부로 된 등기도 유효고,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입니다.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을만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을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상대방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갑은 을에게 내 대금 가지고 매수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명법하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예컨대 매수대금을 3억 줬어요.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5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그 5억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 부동산은 을의 것입니다. 지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고 그랬다고? 3억 그걸 매수대금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부동산은 완벽하게 을 소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을은 A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따라서 중간생략형 명의신, 즉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반드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만일 A가 악이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예? A가 소유자지. A가 악이면 A가 소유자입니다. 선이면 누가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고. 그걸 암기를 해야 되지. 만약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신탁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제 한 30일 남겨놓는데 아직까지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면 명의신탁을 포기하는 게 낫잖아. 한 문제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보기보다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의신탁,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명의신탁을 잘 모르면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요약집에 있는 204페이지부터 205, 206페이지 그 안에서 명의신탁이 벗어나는 문제는 사법고시도 제가 없다 그랬잖아. 이거 안에서 항상 1, 2, 3, 4번 뽑아서 나오는 거지 벗어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니까. 그거 요거 딱 보는데 한 30분밖에 덜 걸리겠습니까? 문제 딱 그림 그려가지고 소유자 하나 딱 해가지고 다 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거 있죠? 명의신탁 문제, 선언 문제 딱 가지고 딱 풀어보세요. 그럼 맞출 수 있잖아. 객관식 문제 위에 보면 10문제 이상 나와 있잖아요. 명의신탁. 그걸 쭉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맞추면 이제 명의신탁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씩 맞춰 들어가야 되지. 바쁘다고 찌금찌금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뭐 했던 것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특히 1차만 한다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봐야 돼요. 5일에 한 번씩. 오래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도 3번 이상은 보고 나가야 돼요. 기본서 3번 보고 나가야 된다고. 기본서만 3번 보는 게 아니고 문제까지 포함해서 3번을 봐야 돼.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가 놔야 되지. 그거 뭐 열흘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열흘에 한 번 보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 나는데.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돼. 30일 남았으면 지금 뭐라고? 민법과 개론 모두 다 열흘에 한 번씩은 보고 나가야 돼. 그럼 5일에 한 번 책을 봐야 된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책 본다는 것은 객관식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타이트하게 봐야 되겠냐고. 그래 보면서 계속해야만이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안 된 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려운 거 내가 포기했던 걸 지금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빠듯하게 나가야 돼요. 빠듯하게. 지금 30점밖에 안 나온 사람들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만 밀어붙이면 시험장에 갔으면 맞출 수가 있다니까 답을. 60점은 나올 수 있어요. 객관적이니까. 그러나 느슨하게 보면 안 돼요. 느슨하게 이 책 좀 봤다가 저 책 좀 봤다가 이 책 보면 저 책이 머리 땡기고 이쪽 보면 저게 문제가 땡기고 문제 볼 때는 기본서가 땡기고 그러면 안 돼요. 딱 하나 딱 정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것만 돌린다 생각해야 돼요. 요약집은 요약집, 기본서는 기본서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을 읽어봐야 됩니다. 기본이 많이 나오니까. 그 요건, 효과 이런 거 극히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임은 되지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물어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막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나는 문제를 못 찾겠다. 도저히 뭘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출문제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서 기출문제를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가 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매일 시험 치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근데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지. 한쪽만, 민총만 여러 내내 보더라도 민총 다 맞춰봤자 1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나올 것만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 번 보다는 두 번 보고, 두 번 보다는 세 번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안 되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